좋아요, 구독!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다시금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들도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종목들도 나와 있는데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살펴보면 일단 두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대봉LS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고요. CCS도 21%대 시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HLB부터 좀 살펴볼 텐데 최근에 미국에서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간암 신약을 연이어 좀 등재를 했죠. 이에 HLB의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FDA 신약 허가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후반에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2%대의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펴볼 텐데 발주처인 셉코3와 이 사우디아라비아 타이바 1, 카심 1 복합 화력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시세를 보여줬고요. 5%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람테크놀로지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뉴로모픽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자람테크놀로지는 관련 국책과제를 수행 중이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더 큰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S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인 권영환 박사가 초전도체 물질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계속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무려 21%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봉LS가 지금 비만 치료제 테마로 좀 묶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제조업체인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내놓게 되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풀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좀 어떤 종목부터 짚어봐야 될까요? 네, HLB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HLB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월 파이널 리뷰 하나 있고요. 5월 FDA 최종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잘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이랑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LB 차트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리고요. 1파 이후에 눌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차트 패턴을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2022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모난 박스 보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1차 파동 이후에 눌리고 2차 파동이 나오지 않고요. 네모난 박스 보면은 올랐다가 다시 시세 초입 부근까지 쭉 빠집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와 같다. 1파 이후 눌린 구간 잡히고 2파가 나오지 않고 1파에 끝나는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네모난 박스 구간에서 원래 차트 패턴대로라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과 다른 차트 패턴이 나왔으니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전과 다른 차트 패턴이 그려졌으니 지금은 과매수 구간이라서 내가 조심을 해야겠어. 매수를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야, 이전과 다른 흐름이 나왔으니 정말 강하다는 거야. 이게 정말 강하다는 반증이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구간이 있을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후자인데 지금 이전과 다른 패턴을 그리면서 HLB가 잘 가고 있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3파까지 나올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일정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5월에 최종 승인 결과 나오니까 4월 중순까지 들고 있어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 세워드리자면 10만 원 부근인데 지금 들어가시면 2파 고가권 부근이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파 눌림 구간인 이평선 수렴 구간인 21선 지지라인인 8만 원 부근에서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반등세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HLB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다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최종 승인 전까지 계속해서 좀 전략들 세워보면 좋겠다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급등한 상황이니까 그 전까지는 가격적인 조정을 조금 더 기다리고 전략을 세워보자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이어서는 순서대로 한번 갈까요? 네, 순서대로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가 좀 어떻게 타이밍 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우디 복합화력 발전소 1,500억 수주 관련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진엔텍이나 에너토코 이런 중소형주에도 돈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차트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단기 박스권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다만 윗꼬리가 조금 달렸는데 이 윗꼬리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물대가 앞에 많다 보니 이 정도 상승분에서 이 정도 윗꼬리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렸다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윗꼬리는 아니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물대를 받아내는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윗꼬리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 박스권 고가 라인을 향해 가는데 거래량이 터졌으면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빵 하고 터졌으면 우리가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종목인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전 거래에 대비해서는 이게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 많이 터졌지만 앞에 보면은 충분히 오늘과 같은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항목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빠지죠. 이때도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항목 나왔는데 주가가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는 정책주이기도 하고 수주도 잘 따내고 있긴 하지만 너무 익숙한 재료입니다. 사람들은 초전도체라든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신선한 재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부한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상 가격 전략 한번 잡아보자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박스권의 저가 라인, 그러니까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14,500원 부근에서 들어가신다면 수주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단기간 10% 정도 수익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원전 관련 정책 한번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주셨는데 아래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향후 관련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좀 전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방금 또 말씀해 주셨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선한 재료 AI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봐야 될까요? 네,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로모픽 관련주인데 말 그대로 뉴로모픽은 인간의 뇌를 본뜨는 칩입니다. 반도체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실적 논리를 떠나서 테마주니까 테마 논리로 제가 한번 이 종목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HBM 관련주가 시장에 대두되면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온 디바이스 AI, 제주반도체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 다음은 CXL,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칩렛, 3S가 올랐죠. 그 다음,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 섹터가 도는데 그 마지막 주자가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내외에 분화되어 있는 섹터 중에서는 가장 신선한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상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뭘까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였까요? 이게 저점입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렇게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좀 삐뚤게 그렸는데 고점도 이렇게 그어보면 고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 평행선 그으면 이게 추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추세대 안에서 상승 파동과 눌림 반복되면서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가 굉장히 신선하고 파동이 그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시면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대 상단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시가갭 띄우고 빠질 수도 있고
별다른 섹터가 없으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추세의 지지라인, 저점이 올라가니까 45,000원입니다. 45,000원 지지라인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단기 목표가 62,000원 잡고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차트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단기 대응의 중요성을 저희가 또 한 번 더 들어본 것 같은데요. 단기 매매 관련해서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또 관련해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CCS입니다. 자, 초전도체 테마는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CCS는 뭐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은 종목이죠. 저도 이제 좀 그만 좀 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종목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알 필요는 있지만 실제 매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력들이 그러니까 일봉 차트로 봤을 때 고가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전고점 부근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에 제가 이렇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 6,20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 부근입니다. 차트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여기까지 올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갭 띄우고 오후장에 어마어마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매매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드리자면 1차 파동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낙폭과대 매매라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뭐 강의 기회 되면 한번 하겠지만 낙폭과대라고 해서 1파에 비해 눌린 구간이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 말인즉슨 21선을 이탈하고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까지, 그러니까 6,700원까지 올랐다가 3,500원까지 빠졌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 났을 때는 낙폭과대 기법을 적용해서 들어가도 된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올랐다 해서 이게 양봉이 지금 2개 나왔잖아요. 적산병을 기대하고 전고점 돌파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가시면 고가권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익절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는 수익 실현을 좀 생각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고요. 신규 접근은 위험하니 오늘은 교육 차원에서만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인데요. 비만 치료제 지금 테마로 묶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흥미가 많은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대봉 LS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FDA 승인, 그러니까 위고비가 심혈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효과가 있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대봉 LS가 대장주로 엮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봉 차트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 제가 중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1,000억 정도 됩니다. 중소형주를 볼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였을까요?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을 제가 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집봉은 결국 중소형주, 그러니까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캔들 다 매집봉입니다. 그럼 이거 매집봉이나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제가 이 동그라미를 왜 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매집봉이 보면 너무 많아요. 이때도 한번 상승을 했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주가를 한 번 더 올렸다가 뛰어났습니다. 이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이때 왜 고가권까지 뛰었을까요? 주가를 1월 29일입니다. 8,850원에 시작해서 왜 9,840원까지 주가를 올렸을까요? 누가 올렸을까요? 누가 물량을 던졌을까요? 이걸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9,000원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매물대라고 하는데 9,000원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래량을 실어서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9,840원까지 자기적으로 올린 겁니다. 물량 받아오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런 캔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매집봉이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원리를 내가 알고 세력들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공식이 어떻게 파생되는지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집봉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분봉상으로 보면 상한가를 그렇게 강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봉이레스가 시간 내에서 상한가가 풀렸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기법인데 상한가 보냈다가 시간 내에서 이렇게 풀리면 다음날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하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시초가에 던집니다. 아, 나는 강한 상한가가 좋은데 나는 갭이 적어도 10% 이상 뜨는 게 좋은데 실망 매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개파락이 예를 들어서 3%로 시작한다 가정해 볼게요. 3%, 4%, 5%, 6% 부근까지 호가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물량이 다 나와요. 그때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담으시면 아마 주가의 세력들이 올릴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매집봉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개파락 출발할 겁니다. 개파락 출발하면 한 3%에서 5% 구간까지 담아보시면 큰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